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시간, 요런 것들이, 21세까지가 부모님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때까지는 부모님들한테 그 비용을 다 주게 돼가 있어요. 자연히. 애들한테 줘야 될 거를 부모한테 주는 거죠. 그 부모가 애들 공부시키기에 너무 힘들다 하는 거는 부모가 네가 요 애들 몫을 주는 걸 안 챙겨놓고 내 남편하고 놀러 많이 갔다든지 영화 많이 봐뿌리고 해외 많이 다녀뿌리고 뭐 많이 섣부사. 그럼 애들 몫을 부모한테 줬는데 애들 거는 부모님이 내한테 써야만 되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써뿌리고 그렇게 하면 애들 공부 못 시켜요. 요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한테 주는 게 애들 공부시킬 것까지 딱 맞게 줘요. 그럼 얼만큼 공부시킬 수 있게 주느냐 하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해도 공부시키기 힘듭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 안 든 만큼만 공부시키는 비용을 내가 드리면 돼요. 이걸 억지로 더 드렸잖아요. 갈수록 힘들어요, 이제부터. 왜? 이 아이는 어렵게 자라라고 어려운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어렵게 자라라고. 그러면 아이는 자라면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남 따라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고 정상적인 애절 교육을 시키고 하면은 교육이 많이 안 들게 되겠습니다. 강남에 그래 시키니까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뱁새가 황새, 거꾸로인가 맞나, 이거? 그래. 뭐 그런 거. 요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내한테 준 환경만큼 키우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스스로 발전합니다. 준 환경만큼 키우면 아이들이 자기 발전을 해요. 이래갖고 성인이 되면 돈을 많이 들여갖고 학원 많이 보낸 사람보다 그 아이가 더 뛰어난 발전을 해가 있어요. 우린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의논하세요. 의논해가지고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 지금 뭐 수입이 작다고 해가지고 뭐 아이들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자연히 그렇게 해줘서 수입이 작은 거니까 작은 걸로 잘 우리가 맞춰갖고 살면서 아이들하고 의논하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의논하냐? 유치원 다니는 데까지는 우리가 의논 안 해도 돼요. 선생님 그랬죠? 7세까지는. 7세까지는 의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끌고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나라에서도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끔 지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못 다닌다 그러면 도와도 주고 다 해요. 근데 이게 7세가 넘어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를 잘 우리가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형편되는 만큼씩 조금씩만 지원하면 돼요. 그럼 언제까지? 14살 때까지. 그때까지 뭘 하라서 애들하고 30% 우리가 의논해가면서 풀어가라 그랬죠. 아이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7살까지는 존중 안 해도 돼. 한데 이제 7살 이후부터 14살까지 27, 24 요 구구단은 나도 할 줄 알아요. 이게 14세까지는 30% 의논해가면서 키워라. 내가 경제적인 힘이 우리가 사회가 많이 안 주면 안 주는 만큼을 애들하고 의논해가며 엄마 그러면 나 그거 안 해도 돼. 공부 열심히 내가 할게. 합니다. 왜 애들 의견을 안 묻고 우리 계산만 갖고 애들 끌고 가느냐 이 말이죠. 30% 의논을 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 하면 애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의논해가면서 이렇게 가면 애들이 성장을 해요. 내가 용돈 쓰는 것도 줄이고 뭐 이런 걸 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아빠 차 있으면 지 용돈은 막 차 닦아드리고 용돈 받고 이래요. 그리고 이게 15세부터 21세까지 요때 되면 돈이 조금씩 더 들어갈 때죠. 이 환경이 그렇게 돼가 있어 지금 이게. 요때까지는 70% 의논해가면서 의논에 맞춰가지고 가라는 거죠. 70% 의논해야 됩니다. 의논 안 하고 가면 값만큼 부작용 일어납니다. 내가 분명히 이거는 한 15년 전부터 내가 이걸 가르쳤으니까 안 들었던 이제부터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사이에 다 나타나요. 의논해감에 가라. 자식이 모질되는 것이 스스로 발전한다. 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찾으려고 하게 해야 되지. 공부를 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거는 30%만 꺼내놓고 그러면 애 거를 먼저 다 듣고 나서 부모님 사정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정리를 딱 해갖고 정확하게 풀어갑니다. 이러면서 사회도 배우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될 걸 하고 양보할 거를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걸 찾아내고 이렇게 가면 키워야지 애가 성인이 됐을 때 이 사회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지금 이런 게 우리는 사회 교육이 없는 거죠. 부모님들의 교육이 없고 부모님들은 자연의 법칙을 공부해야 돼요. 이 자연에 이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홍익인간 인성교육입니다. 이런 걸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 자식한테 바르게 대하고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므로써 바르게 대하고 부모님과 자식들의 이 관계성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르게 살면 우리는 절대 어려운 길 안 갑니다. 몰랐던 거죠.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될 걸 못 가르쳐줬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대학을 갈 때까지는 이 교육률에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군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될 때까지는 내 자식으로 품어 안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군에까지 딱 갔다 오면 대학 나왔어. 그러면 학교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투자해? 투자할 데가 없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다 키워놨으니까 네가 이제 돈 잘 벌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취직 잘해가. 좋은 데 취직해가. 좋은 데라 하는 게 월급 많이 주는 데를 좋은 데라 그래요. 이어서 지금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키우는 거냐 하면 30대까지 키우는 거예요. 39살까지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시대입니다. 그때까지 공부를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 대학원에 보내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는 직장을 가요. 직장. 사회를 진입을 하죠. 사회 진입을 하면 이 사회가 내 학교예요. 이런 걸 모르고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사회 내보낸 거예요. 사회가 내 학교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사회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산수 주산을 다시 배우는 게 아니고 주산은 너무 촌놈이가 이렇게 여기서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배운 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갖고 사회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공부를 안 했거든. 사회를 공부할 때는 이제는 어떤 소속으로 가잖아요. 그럼 소속에서 경비를 대주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소속이 들어오면 이 소속이 학교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학교고 직장하고 연결된 데가 전부 다 우리가
현장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연결돼 있어요. 직장들이. 30대는 이 사람들을 키워야만 이 사람들이 크면서 성장하면서 이게 일어나는 착상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 전부 다 이런 걸 쓰면서 직장들이 굴러가는 거예요. 왜? 현장이니까. 현장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현장 교육, 사회 교육. 우리는 30대까지 학생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우는 학생, 사회 돈 벌러 나온 사회인이라 그래요. 사회인. 교육 끝났죠. 그러면 당신은 교육받은 게 어디까지 받았냐? 그러면 20대 중반대가 교육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회를 내가 사회인으로 살라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를 몰라가지고 이제는 부딪히고 힘들어져요. 왜? 사회교육을 안 받았잖아. 그러고 사회를 산다며. 사회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 절대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회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직장에 들어오니까 전부 다 노동자가 돼버렸고, 직장에 들어와서 노동자가 되기 싫어갖고 직장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노동자가 되기 싫으니까. 왜? 지식인이 어떻게 노동자가 되냐? 지금 아이들을 잘 알아야 돼. 지금 아이들은 다 지식인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회사도 들어가면 노동자 돼야 돼요.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하면 푸싱 들어옵니다. 못 견뎌요. 노동자가 뭐냐 하면요, 현대판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노예들은 내가 일하기 싫어도 돈도 작게 주고 억지로 부린 게 노예예요. 그러면 현대판 지금 노동자라 하는 것은 과거처럼 억지로는 안 시키지만 얼마 돈을 줄 테니까 일을 하는 합의를 보고 지금 노동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가 되는 거지. 엄청난 질량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노동자가 된다? 일꾼이 돼? 대한민국 여기서 지금 망치는 겁니다. 앞으로는 노동자 소리 들으면 이 소리만 들어도 이상해져요. 이제부터. 내가 노동자냐고. 그걸 몰랐던 거지, 노동자가 뭔지를. 그래서 성생들도 노동자 하자 그래요. 성생들도. 잘한다. 어? 큰일 났습니다. 어? 공무원들도 노동자 하자입니다. 공무원 노조를 만들려고 그래요. 잘한다. 어디 프레임에 빠져가 있어 지금? 연구하는 학생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연구해야 됩니다. 평생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그 연구를 하면서 지적인 걸 자꾸 우리 영혼에 끌어담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연구하며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내 영혼의 질을 높이려고 지금 인간으로 온 거야. 우리가 밥을 먹는 거는 육신의 에너지 질량이 필요해서 먹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이게 물질이 필요해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양식을 우리가 득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식, 일용할 양식. 이걸 잘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연의 계시가 일용할 양식하니까 이거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 무식해갖고 양식하니까 양식을 음식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양식이 뭔 줄 몰라. 음식을 양식이라 그래. 음식은 육신이 필요한 거고 양식은 네 영혼이 필요한 지식이다 야야. 에? 우리는 이 양식을
전부 습득하고 자꾸 우수한 양식을 우리는 습득을 해서 내 영혼이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육신을 버리고 100년 안팎을 내가 발전하려고 이 지구에 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부터 깨쳐야 돼. 우리부터. 내 영혼 성장하려고 이 지구에 육신을 받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발전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서 내 양식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연구 활동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까지는 누가 가르치지만 언제부터는 스스로 연구해야 되는 때가 되는 거죠. 이게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한 고등학교부터는 우리 원래 가르치는 것을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연구원으로 지금 가르치면서 왔어야 돼요. 언제부터는. 연구를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패러다임을 못 잡은 거죠. 초등학생도 연구하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뭐든지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뭐든지 그냥 답을 줘버립니다. 그렇게 답을 받으면 답 이상 없이 그냥 지나가요 또. 발전을 못하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게 나와야 되고 그게 오늘날 2차 대전 이후로 일어나는 이 사회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연구하고 새로운 걸 발전시켜야 되는 시대. 과거에 우리가 5,000년 동안 내려오던 것은 이것은 자료로서 필요한 거지 우리는 새로운 연구를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구활동이에요. 어떤 교육도 연구활동을 하듯이 시켜야만 우리는 발전하게 돼가 있어요. 주입식은 제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경비를 주면서 사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사회 공부를 하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사회 연구입니다. 직장에서도 앞으로 전부 다 연구원들로 이렇게 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그러한 직장인을 만들어야지 노동자를 만들어 보는 노동자는 절대로 그 노동자 이상의 생각을 못 합니다. 바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름을 딱지를 딱 그래 붙이나 놓고 니는 노동자 이렇게 했는데 노동자가 해야 될 그런 행동 말고 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연구원이 되면 연구원님이 되고 이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은 무한하게 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바르게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어디에다가 뭘 투자하느냐. 그는 국제성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찾아서 국제사회에다 발표를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교육이 무엇인가?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서 무슨 교육을 받는단 말인가? 어디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 발표를 하면 이해를 하죠. 부모들이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을 키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운을 이때까지 우리 가져가던 것은 한 가지로 가지고 운을 초년이냐 중년이냐 말년이냐 이렇게 봤던 겁니다. 운은 그게 아니에요. 부를 주는 게 운이 아니고 부는 우리가 할 일에 따라서 부가 다 따라와요. 이제 초년에는 무엇을 할 때냐가 그걸 바르게 할 때 운이 온 겁니다. 누구도 다 운을 줍니다. 초년 운은. 우리가 배움의 환경은 다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배움을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배움의 환경은 다 줘요. 그게 초년운이에요. 중년운은 사람의 인연을 주고 환경을 준다.
갖춘 재주를 가지고, 갖춘 실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중년운입니다. 이런 걸 전부 다 만나면 내가 이 30대까지 초년운에 잘 갖췄다면 내한테 주는 인연들이 기라성 같은 인연을 주는 거 전부 다 이게 다 품어버려요. 그래갖고 말년에 이분들하고 같이 큰 일을 빛나는 일을 해낸다. 이래가지고 니한테 필요한 것이 세계에 있는 이 경제도 네가 다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펼친다면 국제사회에 지금 금융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돈과 금은 보화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느냐. 천지 창조 이래로 인류사에 이만한 돈을 만들고 경제를 만들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경제가 지금 다 돌고 운용되고 있느냐? 전부 다 꽁꽁 묶여가 있습니다. 왜? 쓸 사람이 없어서. 큰 경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운용되느냐? 쓸 사람이 나오면 운용돼요. 그것이 이 사회에 엄청나게 큰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사회다. 그러면 이 경제를 움직이는데 쓸 때 크게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세세한 건 나중에 또 우리가 풀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런 가지고 있는 경제로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가정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경제로 움직여야 돼. 나라를 위해서 하면 나라에 모아놓은 경제를 쓸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계를 위해서 일하면 어떻게 되냐? 세계의 금융을 쓸 수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명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우리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획을 바르게 세운 게 맞다면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 금융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써라고 지금 전부 다 난리예요. 세계 금융을 각 나라가 써라고. 근데 각 나라가 못 써요. 왜? 빚질까봐. 괜히 써갖고 못 갚으면 나라 파산 날까봐.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경제를 쓴다라는 것은 할 일이 있어서 그 경제를 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리가 인재들이 맞고 지식인들이 맞고 홍익인간들이 맞다면 우리는 국제금융을 쓸 줄 아는 그러한 인재들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을 잘 써주면 그분을 받듭니다. 안 쓰는 사람은 안 받들어요. 국제사회가 일으키는 금융을 잘 쓴다라는 것은 국제사회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보람된 일입니다. 국제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쓸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문제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홍익인간들은 국제금융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만들어내느냐. 그 금융을 쓸 수 있는 기획이 되면 세계의 돈이 대한민국에서 움직입니다. 그런 인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인재들이 길을 못 찾고 표류하고 있다. 요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야, 이 등신들아. 어째 자연에서 너희들을 이만큼 이렇게 인재를 키웠거늘 너희가 어째 이러고 있다 이 말이냐. 그래서 민족의 대서사실을 읊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산천을 다니고 들판을 다니며 피눈물로 내 가슴으로 썰어내리면서 다녔던 거예요.
이걸 알고 민주기 대사사실을 다시 내가 듣기 시작을 해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여인의 길을 다시 읽고 홍익인간 교실을 읽고 다시 되새겨라. 이것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면 너는 인제는 하늘의 일꾼이고 인제는 홍익인간이고 너는 인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마. 다시 듣고 읽고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하나 잘 살라고 우리가 이만큼 조상님들이 희생을 하며 우리를 이까지 단일 민족으로 노력을 하면서 보존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 후천시대에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6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7년째. 7년 안에 준비를 끝내고 8년이 되면은 이제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 후기 6년. 1차 시기에 7년 동안 준비를 하는 겁니다. 8년이 되면, 후기 8년이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로 당당히 지금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고는 작업이 시작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모질하고 몰랐던 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예. 지금 이 사회 60대가 돼가지고 이제 60대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60갑자의 기준을 두는 거죠. 이렇게 시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왜 늙어가고 추해지고 힘이 떨어지느냐 하면 인생 다 살았다 생각을 네가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이 나를 좌우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건강을 망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가 앞으로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생각의 질량에 따라 갖고 우리 인생이 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농사나 짓지 뭘 하겠노 하면 너는 평생 농사를 짓게 해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집에나 있지 뭐 뭘 하겠노. 그러니까 너는 평생 집에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사회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항상 갖추면서 나는 건강하게 지내면서 사회를 항상 깬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환경을 주죠.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해주고 이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리가 그 사회로부터 건너받았느냐 하면 캐캐 묵은 걸 건너받아가지고 60대들이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가 오는 데에 제일 이렇게 부모님들 과거의 시대하고 합작해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모님들한테 뭐를 배웠느냐 하면 옛날 거를 다 배웠어요. 그래갖고 인생 60에는 너가 이렇게 너무 설치지 마라. 이거거든요. 60은 이제 시작인데 그때는 100세 인생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60대들은 100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띠가 몇 살이죠? 7. 67부터 해갖고 100세 인생입니다. 그럼 70대는 몇 살 인생이냐? 90대 인생이에요. 그럼 80대 인생은 몇 대 인생이냐? 요거는 80 인생이란 말이죠. 그럼 90살 되신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치고 살아 계신다고 치자. 이분들은 70대 인생이었었어요. 그럼 100살 되는 분 지금 살아있다고 치자. 이분이 60대 인생, 60갑자에 사는 분들이에요. 요렇게 시대가
지금 우리가 태어나고부터 연도를 따지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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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렇게 우리는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베이비 부모들, 이분들이 100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100살 안팎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되면 80에서 120살까지 요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요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한갑이 언제냐? 80입니다. 한갑이 60이 아니고 80이라는 거죠. 80이 됐는데 한갑이면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냐? 청춘이다, 청춘. 우리가 60이 되면 청춘이에요. 청춘인데 그런데 요새 뭐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가 생각을 놔버려서 그래요. 생각이 살아있으면 이때만큼 아주 왕성한 시기가 없습니다. 인생은 50부터라. 100세 인생을 사는 우리 홍익 인간들한테는 어떤 이 삶의 운영법을 줬느냐. 40대까지 잘 갈고 닦아가지고 50대부터 네 인생을 살게 해줘서 그래서 자식만 놓고 자식을 대충 키우고 실을 보존하고 이게 혈통을 보존하고 사는 시대는 60갑자고 혈통 보존 다 했는데 뭘 더 살아 임마.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사는 사람들은 뭐 정치를 하든 뭐를 조금 질량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더 살고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더라도 사회에 어른 행위를 잘하는 분들, 이분들은 그래도 70도 살고 80도 살았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60대면 세상 떠났죠. 60갑자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80 사는 분들은 제법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이 사회에 깨어나갖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그때도 70, 80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이게 100세 인생인데 120, 130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깨어있는 사람들. 어디로 깨어있냐? 사회를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 또 어디를 위해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왜? 그만한 질량의 할 일을 하고 갈 사람들이니까. 건강을 뺏지를 안 한다. 그리고 항상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생각을 해라. 큰 생각을 하면 큰 삶을 살게 되고, 작은 생각을 하면 작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근본이다. 그럼 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 큰 생각을 하냐? 큰 공부를 하니까 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 높은 공부를 하니 큰 생각을 하고 살고, 작은 생각밖에 못하고 사는 사람은 배움 자체가 질이 낮은 배움을 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배움의 질량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질량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질량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큰 생각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한 교육이 없었다. 지금부터 우리 정법 가족들은 앞으로 엄청난 가족이 이제 생길 것인데, 이제 이만큼 많이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온 국민들이 이 정법을 이제 만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이 늘어나고 처지던 얼굴이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니까 나는 건강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이 됐다고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을 하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그러고 할 일이 안 오는 겁니다. 할 일을 하고자 하면 할 일이 오고, 하고자 하지 않으면 안 오는 것이다. 60대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찾는 것은 사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돈 벌 데가 없나, 이걸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사회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항상 있습니다.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일은 있고, 그 일을 하면 경제는 내가 불러들이려고 하지 않고 벌려고 안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경제가 온다.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니까 너를 접근시켜서 3년을 두고 봅니다. 3년. 우리는 기본 틀이 3년이라는 게 있어서 네가 뭔가를 하고자 하고 진입을 하니까 너를 지켜보는 게 3년이에요. 3년을 이 고비만 딱 넘으면 자연이 네가 필요한 거 다 해줍니다. 보통 봐서 1년에 흔들리고 100일에 흔들리고 제일 빨리 흔드는 게 100일 안에 흔들려. 그래갖고 각오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세우던 게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내 각오를 세웠다면 노력하는 게 3년을 가야 너는 합격. 이래가지고 그 일을 맡깁니다. 3년 또 노력을 안 하고 니를 뭘 믿고 니한테 힘을 준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딱 나왔는데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무언가를 다시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세상을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게 3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를 만지면서 사회를 다시 정립을 해보고 사회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년 안에 그런 키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준 것이 그것이 퇴직금이고 연금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연금 갖고 네 평생을 못 삽니다. 그 퇴직금을 갖고 네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이는 이거 사회에 접근할 때 설 경비를 준 거지. 이 경비를 잘 쓰면서 사회 접근을 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고 모지름을 잘 갖추고 있으면 네가 할 일이 옵니다. 할 일. 할 일이 있으면 너는 평생 동안 네 할 일이 있다면 너는 노후 걱정하던 이런 것이 해결이 나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지.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돈을 모아갖고 내가 10억을 만들어 놨다고 노후 대책 안 되고 100억을 만들어 놨다고 노후 대책이 안 돼요. 우리가 그는 돈을 만들어 놓고 노후를 잘 살라 그러면 그 돈은 사회가 걷어갑니다. 돈은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네 손에 그만큼 오랫동안 안 놔둬. 하지만 너가 필요한 거는 너한테 자꾸 와줘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을 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에 자금을 구해놓는 게 아니고 노후에 내가 할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할 일을 하니까 자금은 계속 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이 노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노후 자금이에요. 할 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찾으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를 찾아라.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행하면 너는 절대 어렵게 안 한다. 지금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못했고 나는 할 게 없어갖고 그거라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를 해요. 이해가 좀 돼요? 네. 운을 주는 거 3등분으로 주는 거죠. 3등분. 이 자연의 우리가 이 3차원에서는 사람이 살아나가는 이 역동적인 삶을 사는 데에서는 뭐든지 3번의 환경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초년운이라는 것이 과거에 60갑자였을 때는 3등분으로 주는 게 20대까지 한 등분. 그 다음 40대까지 한 등분.
60대까지 한 등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100세 인생 살 지금은 어떤 등분으로 주냐? 그 세 등분으로 가는 거죠. 20까지가 아니고 20대까지. 그러니까 초년운이죠. 그럼 중년운은 30부터 해가지고 40, 50, 60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게 이제 90까지. 70, 80, 90.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면 90대부터는 100까지는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여기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그래갖고 3등분으로 논하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이라고 하는 게 돈 많이 벌었다고 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초년운은 많이 배울 수 있는 운을 주는 것이다. 초년운. 그러면 중년운은 무엇을 중년운이라고 하냐? 많은 사람과 환경을 내한테 주는 것이다. 그럼 말년운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냐? 말년운은 내가 아주 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면서 존경받는 운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의 운을 준다 하니까 세 번의 운을 어디다가 나눠 놓느냐면 부자가 되는 운을 갖다가 세 등분으로 해갖고 초년에 부자 됩니까? 중년에 부자 됩니까? 말년에 돈을 줍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운을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초년에 돈을 주면 내가 나태하게 해갖고 나중에 공부를 후회시킨다. 후회. 절단이죠. 기초는 초년에 하는 거예요. 이게 초년에 돈을 주는 거는 내한테 독약을 주는 겁니다. 공부는 안 시키고 엉뚱하게 돈으로 갖고 노는 거나 하고 요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놀아서니까 중간에 들어갖고 이제 고생 좀 해야 될 거잖아요. 잘 놀았으니까 고생도 시켜봐야지. 그러니까 고생을 시키고 나서 그걸 못 깨치면 그 다음에는 아주 비굴하게 사는 것도 해봐야지. 초년에 재물을 주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애국에는 보니까, 재벌의 아들이, 10살 때 돼가지고, 무슨 아이디어도 내가지고, 부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던데요. 그거는 애국이고. 그거는 애국. 애국에는 돈 준다고 안 까불어요. 애국인은 돈 줘도 가만히 있어요. 학교 다닐 거 다 다녀. 내가 10살 때 돈 준다고 해서 학교 안 다니지를 않아요. 그대로 학교 다니면서 우리 친구 다 사귀고 그대로 놀아요. 돈을 하나도 이게 안 써요. 돈이 들어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10살 때 돈 들어오면 학교 안 다녀버리. 배우기는 그냥 뭐 이상한 것만 넣는 게라 이래. 그래갖고 한국의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사람 키우는 거하고 저 나무 가지에, 그죠? 이게 고목나무 뿌리에서 사람 키우는 거하고 여기에서 뿌리입니다, 우리는. 뿌리하고 나무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건 서양이고 이거는 중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이에요. 한반도. 여기에서 사람을 키우는 방법도 틀리고 활동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게. 요걸 잘 알아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가? 뿌리 일을 해야지 성공을 해. 뿌리 일을 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문화를 생산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에서. 인자 깨어나가, 세수 좀 하고. 이 인류를 지금 둘러보는 중이라니까. 왜? 이 인류를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인류에 살던 모든 문화와 지식이 이 해동 대한민국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물을 내리는 것이다. 사는 방법을. 그걸 좀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
인류가 지금 멈추고 있을 때 다시 기획을 열어가지고 인류가 다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는 게 뿌리의 역할임을 알라 이 말이죠.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이야기하는 신패러다임,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엇을 어떤 나라가 무슨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는가, 이걸 계속 점검을 해요. 이게 각 나라들 다니면서 그래도 개발 도상국이라고 하면 전부 다 미국의 어떠한 회의를 대한민국에 와서 하고, 어떠한 회의를 또 대한민국 치고 또 요번에 바꿔가지고 서울서 하다가 부산서 하다가 제주도서 하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무엇이 나와 있는가를 지금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고 박사들이고 이런 분들이 뭔가 준비를 해갖고 여기서 회의를 할 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갖고 뭔가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못하네. 여기서 우리가 펼치는 게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이래 물으니까 전부 다 애국서 가져 들어와갖고 조합 맞춰갖고 내놔. 그럼 저거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니까. 그걸 갖고 국제사회 이름 달라고 달라드는 거. 이 사회를 모른다 이 말이죠. 왜? 너희들은 지식인들이다. 지식을 갖춘 일이라고 사회를 점검하지 않았고 사회를 본 적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전부 다 해주니까 그걸 갖고 너희들은 공부만 하고 있는다고 사회를 점검 안 해서 사회를 몰라갖고 사회의 신패러다임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자꾸 사회의 문제를 박사들한테 좀 내달라 그래. 사회를 알아내주지. 지하는 방법대로 책에 본 대로 또 써갖고 내주니까 그건 서양 거지. 서양에 살던 방법을 책에 다 있는 거잖아. 에? 그거를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 너희 거를 찾아달래는데 그러게 좀 더 표절밖에 없지. 우리가 지금 인체에 문제가 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표적받는다 그러지. 표적. 우리 인체에 문제가 오는 건 전부 다 표적을 받는 거지. 그다음 표적 받기 전에 어디로 오느냐면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질량이 일어나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감을 받아요. 감을 받는 거는 인체를 통해서 감으로 받는 것은 내 영혼까지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것은 정보를 우리가 받는 것은 정보를 받는 거는 육신으로 먼저 받지만 이걸 육신을 통해 가지고 내 영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보가 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소멸되려고 정보가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식도 육신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사고로 받아들여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내 영혼에 들어가야지 이제 이게 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인체에 문제가 생겨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육신에 담고 있는데 지금 영혼이라는 걸 담고 있어도 왜 내가 나를 모르느냐면 영혼은 우리 인체와 이걸 100으로 놨을 때 영혼은 3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숨어 있는 놈이 돼가 있는 거죠. 육신 이것이 물질이 70%를 지금 활동하기 위해서 70%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육신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혼은 안에서 지금 이걸 육신에서 활동해갖고 이게 들어오는 거를 받아들이는 본부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활동은 육신이 하니까 70%가 육신으로 돼가 있고 내 영혼은 30%로 비중이 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육신이 연장으로서 활동하는 거는 결국은 내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활동하는 거예요. 근본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년 안팎으로 살다가 이게 지금 분리가 되면 내 영혼이 갈 자리에 가고 내 육신은 자연에
전부 다 세포가 또, 이게 전부 다 자연의 입자로 다 돌아가는 거죠. 요렇게 지금 이루어져 갖고요. 단순해요, 사실은. 근본을 완전히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인체가. 근본을 모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죠. 요런 것들인데, 딱 두 가지예요. 육신은 연장이고, 내 영혼은 근본을 담아갖고 성장을 해서 이 육신을 분리하면 나는 차원계로 가고, 이거는 또 연장은 전부 다, 전부 다 이게 입자로 돌아가서 전부 다 자연에 돌려주는, 그 단순한 건데, 우리는 단순한 데서 왜 이래 복잡하게 지금 만지면서 살게끔 만들어졌냐? 우리가 지금 영혼 신이 이제 원소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참 이거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게 죄는, 저번 생에 짓고 아랫게 죄지, 이걸 죄라고 안 그래. 이거는 환경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 근본 죄는 뭐냐 하면은, 이 우주의 원소로 있을 때 우리가 잘못 운용을 해갖고 클릭 가가지고 탁해진 게 30%가 탁해져가지고 이게 분리가 돼서 이게 천지창조가 일어났거든요. 천지창조가 일어난 게 장본인이 우리예요, 우리. 신들. 신들인데, 신들이 이제, 그게 이제 내가 30%가 지금 이 탁해진 부분이 지금 지구에 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신들인데, 신들이 지금 너무 방대 갖고 안 되겠다. 암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게 오는 게 줄로 오는 게 있고, 집안에 줄로 오는 게. 이제 집안에 줄로 오는 거는 암 쪽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게 오는데 언제부터 오냐? 이런 것들이 그냥 태어났을 때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께 지금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데 조상에서 오는 줄은 원래 그게 다 있어요, 이게. 그걸 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유전인자가 그렇게 있다 그러는 거죠. 그 유전인자는 전부 다 암이 올 수 있는 유전인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암이라는 거는 종양이 일어나고 이 종양이 단단해지고 이것을 만질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그런 그 신체에, 이런, 오는 그런 병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발복을 하냐. 이제 요걸 이제 따지는 게 맞죠. 언제부터 발복하냐. 태어나서 발복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발복이라는 것은 30%에서는 절대 발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야 딱 하면은 70%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잘못 사는 게 70% 왔을 때 표가 나는 거죠. 30%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 살 때 40% 되고 50% 되고 이럴 때는 50% 안에까지는 감도 안 와요. 우리가 잘못돼도 감도 안 오는데, 그래서 사고도 안 나는 거거든요. 사고 이렇게 딱 되면은 70%의 잘못 살아간 것 때문에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의 집안에는 어떤 집안이냐? 기운이 굉장히 큰 집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질량이 큰 집안인데, 큰 집안에는 어떻게 표가 나냐? 고집이 더럽게 센 거예요. 고집이 엄청 세. 큰 집안이고 큰 질량을 가진 사람은 줏대가 세다, 이 말. 줏대가. 줏대가 센 게 나쁜 거는 아닌데, 이런 거는 내가 줏대가 센 만큼 이 사회에 할 일도 질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한 집안에서 내가 이 사회, 그러한 집안에는 어떤 환경을 줘도 많이 줘요, 하느님이 이렇게 자연에서. 이런 걸 내 거를 잘 다스려 갖고 이 사회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될 때 이걸 못 하는 거죠. 못 하면 어떻게 돼? 혜택은 많이 보고 네 할 일을 안 하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길 때가 오는 거죠. 그게 뭐 50% 이렇게 할 때는 키워줄 때는 괜찮은데 70%까지 돼 갖고 내가 할 일을 못 했을 때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할 일을 이 사회에 못하고 있을 때, 이 집안이 해야 될 걸 못하고 있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느님은 0.1mm도 틀리게 운영 안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을 뿐이지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이때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나는 암을 나사주고 막 이래갖고 임시방편, 우리가 그냥 이제 몸을 나사주는 건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인데 이 임시방편으로 나섰을 때 내가 무슨 공부를 놓쳤지? 내가 할 일을 뭘 못했지? 누구한테 고집은 부리면서 내 할 일은 안 하면서 잘난 척만 하고 살았지? 뭐 요런 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게 아픔이 온 사람은 지금부터는 내 잘났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듣고 내 고집은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자중을 하면서 자꾸 들어가지고 듣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인연이 암을 나설 수 있는 특별한 재주 갖고 오는 사람도 그때 와요. 그 안에. 그는 병원을 잘 알아가 내한테 일러줄 사람도 온다든지, 이렇게 내 잘못을 한 것만큼 아픔을 줄 때 모든 이 정보도 오거든요. 그럼 정보도 오는데 이때 만일에 내가 좀 잘 살고 뭐 해가지고 뭐 이거 식모라고 하는데 요새는 도움이라 식모라고 하면 그것도 뺨 맞는 모양이던데. 뭐 이름을 자꾸 이제 좀 높이 해달라고. 높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식물은 식물하고 구박을 해버려야 돼. 네가 잘못 살아서 식물로 살잖아, 지금. 뭐 일깨워줘야 되는데 이름을 도우미로 불러달라 그러네. 도우미로. 뭘 도우미야, 인마. 네가 못 살아갖고 잘못 살아 너무 허드리를 하러 들어온 게. 그걸 막 뭐로 해야 되는 거죠. 해가지고, 이 앞으로 그렇게 안 살아야 되니까 아주 또 떨어진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이름을 또 고귀하게 불러달라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장사치라고 혼내야 되는데, 아이고, 사업가라 그러네. 말을 갖다 더 질량 좋은 거로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는 남들이 간섭을 많이 하고 잘난 척을 내 앞에 많이 해요. 다 받아들여야 돼. 어려워진 만큼. 그렇게 우리 도움이 식모로 있던 사람도 내한테 간섭을 한다니까. 사모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게 이거까지 지랄하네. 니는 조금 더 아파지는 거지. 더 안 나서 그는. 내한테 누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고, 이걸 받아갖고 내가 소화를 해야지. 그러면 영약을 받는 거야. 우리는 명약으로 자꾸 나술라 그러는데 이건 인시방편이고, 이걸 명약을 쓰면서 영약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보다 저 밑에 이게 시쁘게 보이게 살던 것들이 내한테 잘난 척 하네? 다 받아들여야 돼요. 미안하구나. 내가 남한테 니처럼 했나 보다. 정확하게 돌려줍니다, 이거. 내가 잘날 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 거를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중이다. 이걸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명약으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빨리 듣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 일깨워졌으니까 이제 좀 낫고 나면 이제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굉장히 이제 월장하고 크는 거죠. 커서 이 사회 큰 그림을 볼 줄을 알고 큰 일을 해낼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한테 도움되는 삶을 사니까 내가 그런 병이 이제 안 오죠. 안 옵니다. 절대로. 조상에서 그런 줄이 있어도 내가 어느 만큼 잘못돼야 발복을 해요. 내가
이 사회에서 바르게 지금 이 찾아 잘 하는데 조상의 줄이 와갖고 거기 있다고 내한테 절대 그런 짓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래 보면은, 암으로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집안에 타고 올라가면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선에서 이래 볼 때는 그 시집 갈 때 그 사주를 보고 뭐를 가갖고 이게 집안의 줄이 어떤가를 보고 그래서 이게 전밭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요 집안에 지금 이렇게 이혼율이 많나 그걸 또 따지는 거거든요. 윗대가 이혼한 사람이 많다든지 바람 피우갖고 뭐 좀 말썽이 많았던 집안이다 이렇게 하면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안 들어오려고 들고 또 그러한 남자 집안에는 시집 안 가려고 드는 왜? 이거 근본을 지금 찾아서 해결을 못 했다면 이 일은 또 벌어지거든요. 여기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집안에는 이런 줄, 이 집안에는 이런 줄. 우리가 조상들이 돌아가시더라도 뭐 이거 위가 소화를 많이 못 하고 막 이렇게 항상 뭐 아프다가 돌아가신 집안도 있고. 그러면 그 자손들은 그 삶을 틀어서 잘 안 살면 우리도 소화로 해갖고 나중에 시들거리다 죽는. 그게 이제 체질병이라고 하는, 체질은 속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체질을 봐도왔다면 우리 부부의 두 체질 안에서 봐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질 공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일을 하는데 체질을 몰라가지고, 이게 목체질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라는 게 있고, 토체질은 어떤 일을 해야지 잘 이게 되고, 그럼 이게 그 수체질은 어떤 일을 해야 잘 되고, 금체질은 어떤 일을 해야 잘 되는, 이는 체질의 운영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합이 맞는 걸 찾아갖고 질을 조금 높은 거를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내 체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모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걸 만나갖고 잘 의논해갖고 그렇게 풀어내야 일이 잘 되는. 그 내킴이 없는. 요런 것들이 지금 모호하고 있단 말이죠. 뭔가를 할 때, 연구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모질하는 부분에 누가 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융합시대거든요, 지금은. 왜? 질이 높은 일을 해야 될 때는 융합을 해가면서 가야 되고, 질이 낮은 걸 할 때 내 혼자 해도 되고, 질이 더 높은 거를 이렇게 사회에서 할 때는 융합을 하는데, 융합의 질이 좀 많이 모아서 하는 거고. 뭐, 지금 사회는 융합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개인이 성장을 해갖고 개인 혼자서 하는 시대는 끝났는데 이제 융합시대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융합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는 법칙이 체질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목체질은 돈을 주면 이걸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체질. 그렇게 이제 사장 체질이죠. 이게. 대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토체질은 사리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보고, 이런 게 빠르고, 예술, 예능, 무슨,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최고 뛰어난 사람들이 토체질. 그럼 토체질 밑에서 이제 그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수체질. 요렇게 합의를 맞춰가지고 일을 하면 멋지게 돌아가죠, 이게. 그럼 금체질은 어디 갑니까? 금체질은 어디다 낑구면 방해만 해서 안 돼. 금체질은 책사, 지략가, 뭐 이런 영적인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게 이제 우리 이 사회 일을 하는데 들어오면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걸 방해를 자꾸 하는. 그렇게 어지간하면 안 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딱 해갖고 심사를 딱 할 때는 그분이 들어와야지 잘못된 걸 탁탁탁탁 골라내고 딱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런 것들. 그게 융합시대는 체질 공부를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내 체질이 아닌데 나는 저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일이.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런 저 자연의 이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그 좀 아프다고 위축되지 말고, 내가 아프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암이든 뭐든 내가 되게 심하게 아파가지고 이걸 나설라 그러면 오만 데 찾아가는 거예요. 이래. 찾아간다는 무슨 소리예요? 뭔가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몰랐던 거를 더 알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저어가니까 또 이렇게 갖고 잘난 척 해도 그걸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몇 군데 가다 보니까 몇 군데 가면서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게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 내를 나사줄 큰 인연이 딱 만나지는. 그 노력도 안 했는데 뭐 그런 게 일어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든지 자꾸 찾아가는 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자꾸 알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그렇게 해서 누가 하느님이 이 제자들을 미워서 죽이는 법칙이 없어요. 그런 게 공부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고소해서, 그러니까 이 정법에서는 오만 방법을 공부를 다 시키니까 이걸 열심히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되면 감사합니다. 이해가 된 거는 감사한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멈추고 있지만, 이해가 되면 감사한 거예요. 왜? 이해된 만큼 내 에너지 질량으로 바뀌거든요. 영혼의 에너지 질량으로 바뀌니까 이때 내가 힘이 막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명약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이 치료하는 이 질이 달라져 버리는, 내 영혼의 질이 좋으면 치료가 빨리 됩니다.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게 치료가 되고, 명약을 그래 끊어버리라 아니고, 명약을 쓰더라도 치료가 굉장히 쉽게 되고 빨리 되는 거고, 그래서 명약을 쓸 만큼 지금 뭔가 한계 수치가 왔다면, 명약은 조금 쓰면서 내가 영약으로 내 영혼의 질을 높여가지고 이겨내면서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안, 그런 법칙은 없어요. 지금 약 먹어야 될 만큼 온 거는 약을 조금 먹으면서 나서야 되고, 근데 이제 좀 나서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지. 그런 것까지 끊고 무조건 내 신의 힘으로 나술란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잘 때 그냥 신이 와 나서주고 치야지. 아프다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냥 아파지지도 안 하고. 고려된 거니까 조금 우리 겸손하게, 내가 만일에 아파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노력하며 떠난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를 않게 하고 보내요. 보내면 이 사람은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윤회를 빨리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세상이 더 잘된 데서 활동을 또 하니까 그걸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도 내가 내일 저 세상이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 심는 데잖아요. 이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늘에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이 법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가르침을 받고 내가 편해지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생은 다음 생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이건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 영혼, 우리 신들은요, 죽고 사는 게 없고,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지금 언제 원시 반본을 할 때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십시오.